안녕하세요. 이승주 변호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상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저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134쪽에 나옵니다.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별로 질문이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막 섞이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여기서 더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은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거 질문 많이 하시고, 장사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 중인데도 뭐 손해 없이 그냥 나오는 방법, 손해 없이 나오는 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뭐 법률적인 거 질문하시기도 하고 다양합니다. 그런데 이제 명도소송을 당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명도소송 패소 가능성은 높아요. 그런데 거기에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이 있죠. 이 문제를 어떻게 임대인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, 대표적인 게 이제 필요비, 유익비, 부속물 매수 청구, 자 이런 제도입니다. 임차인이 투입한 돈을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그런 거죠. 권리금 회수기 요청권 등도 있는데 오늘 다룰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 부분입니다. 우리가 그 원상 회복 약정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거의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필요비, 유익비는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필요비는 그 해당 건물에 꼭 필요한 뭐 화장실 수리 비용 같은 거, 자 이런 거를 청구하는 건데, 그리고 이제 유익비 같은 거는 그 해당 상가를 가치를 증가시켰다. 자 이런 것들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하려면은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이걸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결국은 부속물 같은 거를 또 따져보게 되는데, 부속물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를 해서 임차인의 소유해야 된다. 그리고 분리하는 게 좀 쉬워야 되겠죠, 그죠?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분리해야 되는, 분리가 좀 쉬운 거고. 자 그런데 해당 건물에 그 도움이 되는,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부속물로 판단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필요비, 유익비, 부속물 매수 청구를 임차인이 행사할 때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다. 자 이렇게 하시고, 이 책에는 이제 이 부속물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써놨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독립성과 관련돼서 부속물이 인정되려면 독립성이 인정돼야 되는데, 독립성과 관련돼서 거래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되고, 부속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부속되어 있는 시설로부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, 또는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경우에는 부속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.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은 벽면이나 벽면, 그 다음에 천정 등의 목공사 및 타일 공사, 슬라이딩 도어 등의 금속, 유리, 도장, 벽체 등의 부분은,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상가에 붙어버려 가지고 분리가 불가능하죠, 사실상. 자 이런 경우에는 부속 부분을 데워버려 가지고 부합이 된 걸로 봐 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그래서 대체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, 부속물로. 자 부속물로 판단되더라도 그 부속물이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다,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부속물이 설치됐다, 이러면은 떼가지고 가야겠죠, 그냥.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. 원상회복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떼가지고 가는 걸로 봐야 되니까, 그렇게 임차인의 특수 목적만으로 이 부속물로 판단되려면 상가에 도움이 되겠죠. 자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